자, 여러분, 고골의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요거 고골 전집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나쁘지 않은 이제 전집인데, 보시면은 러시아는 책이 이렇게 좀 멋대가리가 없고요. 장정은 요렇고, 물론 이제 고전이라서 그렇기도 한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어가지고, 이렇게 놀았습니다. 이제 그에 비하면 우리는 이렇게 책을, 이거 지금 미음사 전집인데, 굉장히 뭐죠? 그림도 화려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글의 작가 사진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제가 그 고글이 주로 여성의 역할을 맡았다고 했는데 조금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를 얘기를 할 텐데, 코는 여러분, 저도 정리를 할 겸 줄거리를 제가 어젯밤에 읽었는데요. 먼저 이제 시작하는 거는 그 이발사가 나옵니다. 이발사 이반 야코블레비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침에 이제 그 빵하고 커피를 이제 먹고 싶은데 두 가지를 다 먹겠다고 하면 이제 부인이 싫어하니까 커피는 안 먹고 빵만 먹겠다고, 파가 양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먹으려고 하는데 빵 속에서 코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이 소설을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황당무계한 그런 환상적인 사건이 있는데, 빵 속에서 사람 코가 발견된 거는 좀 아주 또 불가능할 법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을 샀는데, 혹은 뭐 저기 카모메 저런 데 가서 삼각김밥을 샀는데 먹으려고 딱 보니까 안에 사람 코가 발견됐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그 제일 인상적인 답이 바꿔달라고 한다 였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주제와 딱 맞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황당무계하고 환상적인 사건과 이것에 맞서는 뭡니까? 사람들의 굉장히 산문적인, 굉장히 일상적인, 심지어 굉장히 속된 반응, 두 가지 사이의 충돌, 이것이 이제 코의 미학적 효과의 핵심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게 발견됐다. 이거 자체도 좀 그런데, 꼬발류프도 되게 신기해요. 빵은 다 익었는데 안에 있는 코는 맨들맨들하고 너무 또 멀쩡한 거예요. 자, 그렇고 이제 부인도 이 환상적인 사건에 대해서 뭔가 개연성은 있지만 너무나도 짜증나는 일을 대하듯이 반응을 합니다. 당신이 평소에 면도를 할 때 사람들의 코를 너무 세게 잡는다는 것도 이렇게 알고 있다, 뭐 등등등.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빨리 처리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발류프도 이걸 이제 처리하려고 갖고 나가는데 길에다가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실패를 하고, 네바강 있잖아요. 거기 네바강이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강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제 한강인데요. 크기는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우리 한강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서갖고 강물을 이렇게 보면서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마침 경찰관이 등장합니다. 이 경찰관은 나중에 꼬발류프 집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니까 좀 유념해서,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은 유념해서 읽도록 하시고요. 그거를 이렇게 코를 떨어뜨리려고 이제 하는 찰나에, 할까 말까 하는 찰나에 경찰관이 나타나서 당신 여기서 뭐 하냐고, 시침이 떼지 말라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되지 않은 채 이제 사건은 오리무중으로 빠져버렸다, 이렇게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바로 누가 나옵니까? 꼬발류프라는 팔등관이 나옵니다. 팔등관이자 이제 소령인데, 이 사람을 설명하는 그 관등을 설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고골은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중시하는데, 넵스키에서도 그렇고, 팔등관은 두 부류가 있는데, 말하자면 멀쩡한 팔등관과 말하자면 약간 그 편법으로 이제 이렇게 된 팔등관이 있는데, 카프카스 등지에서 굴러먹다 와가지고 이렇게 관등을 갖게 된. 근데 이제 꼬발류프는 후자였다. 그러니까 찌질이에 이제 들어가고 자기 소령으로 불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팔등관이 아니고 그거에 해당하는 무관 소령이어서 소령으로 불리는 걸 이제 더 좋아합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코에 여드름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 여드름 때문에 안 그래도 되게 신경이 쓰였는데, 그 거울을 이제 봤는데 진짜 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떴는데 코가 없고, 여드름을 보려고 하는데 또 코가 없는 거예요. 코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코가 사라졌으면 뭔가 코가 있었던 흔적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흔적도 없이 그냥 맨들맨들하게 구운 불린처럼 사라졌다, 이렇게 이제 그 바닥이 매끈매끈합니다. 불린은 이제 러시아식 핫케이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안에 뭐 소고기 넣기도 하고 이렇게 말아갖고 먹기도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웬일이지? 근데 이렇게 그 황당무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역시나 뭡니까? 인물이 놀라는 그것도 우리가 보기엔 조금 맞듣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나한테 뭐 일어난다면 어떨까?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네. 뭐 병원 간다 등등등 또 여러 산문적인 답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를 이제 찾으러 다녀요. 찾으러 다니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카잔 성당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 거기서 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코가 아니고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등표를 먼저 보는데 보니까 5등거 아닙니다. 얘는 8등거 아닌데 그러니까 무려 상급이나 높은 거예요. 작아질수록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못 붙이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잠시 이제 대화가 오가다가 이 꼬발료프가 여성들에게 눈을 파는 사이에 또 코는 사라져 버립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대목인데 애초부터 이거는 고리가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 코가 이게 사람 코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형상으로 변했는지, 이른바 이 변신, 메타몰포시스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게 그 가장 기본적인 대목인데 이 고골의 코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싹 덮어버립니다. 그냥 이제 일어났을 뿐이고 어떻게에 대한 물음 자체를 아예 지워버리는 쪽으로 갑니다. 핵심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감춰버려요. 자, 그 다음 단계 코를 이제 계속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뭐 뽀초치나 부인한테 편지도 보내고 막 등등등 하지만 이제 결국 되지 않고 그 경찰서장한테도 가보고 근데 또 못 만납니다. 신문 편집자한테도 가보는데 그냥 해프닝만 이렇게 있고 또 별 성과가 없습니다. 경찰서장 집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도 또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일이 자꾸 꼬이는데 경찰관이 코를 들고 집에 나타나요. 근데 그 경찰관과 대화하는 장면도 굉장히 웃긴 것이 이번에 등장한 건 사람 코가 아니라 물건 코입니다. 근데 코를 이렇게 내미는데 사람에서 어떻게 코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1도 또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경찰관이 제가 이 녀석을 그 어디서 잡았다 그러죠? 넵스키 다리인가 어디서 잡았는데 안경을 안 썼더라면 제가 되게 심한 근수인데 안경을 쓰지 않았더라면은 이게 당신의 코인지 알아보지 못했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안경을 써서 이 코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코죠. 이 코 사람이 당신의 코임을 알아봤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설명 자체도 굉장히 요령부득이라는 거 여러분들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내놓는데 어떻게 코에서 다시 사람에서 어떻게 코로 변신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또한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의 궁금증을 다 덮어버리는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늘어놓아요. 뭐 내가 집이 가난하고 뭐 애가 몇이고 교육비가 요즘 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뭐 등등이죠. 자, 그다음 코는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 코를 어떻게 붙일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꼬발료프가 굉장히 상심을 하고 마침 이제 같은 건물에 의사가 살고 있어서 의사를 데리고 오는데 그 의사에 대해서도 그의 어떤 의학적인 능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뭐 아침에 양치질을 굉장히 오래 하고 뭐 사과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굉장히 비본질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의 최종 선고인즉 이거 이제 붙일 수가 없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제 뭐 기증해라. 당신을 위해서 진짜 의학 발전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꼬발료프가 원하는 거 이제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는데 문제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고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으나 그 환상을 풀어줄 동기와 하나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꼬발료프가 눈을 떴는데 코가 다시 제자리에 붙어 있더라. 그래서 코가 붙은 걸 확인을 하고 또 꼬발료프는 이제 이 시내로 나갑니다. 제과점에도 들어갑니다. 자기 코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도 회복하고 이발사를 찾아가서 또 면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되게 훌륭한 신랑감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인물이라는 그런 자신감 막 이런 거를 이제 갖고서 살아간다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딱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황당무계한 이제 소설인데 이걸 이제 제가 객관식 시험을 이제 볼 때는 줄거리 간단하게 요약하라고 한 번씩 이제 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황당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고골이 처음에는 이 소설의 제목을 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못 쓰겠는데 SON입니다. son. 꿈인데 요거를 뒤집으면 NOS잖아요. NOS가 러시아어로 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도 뭐라고 할까, 이 꿈이라는 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그런 제목을 달았었는데,
이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코로 이제 최종적으로 가는데 여기서 이제 이 고골이 뭐랄까 이 소설이 대놓고 환상적인 그런 소설로 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그 황당무계하고 환상적인 일들에 대해서 동기화하지 않는 것이 나름의 전략, 기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의도된 기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속에 어떤 작가 나름의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 즉, 고골 나름의 세계를 보는 어떤 그 관점,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어떤 표상, 그런 게 들어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